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뉴욕 증시 연준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에 일제히 3대 지수가 1%대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나타났던 소매 물가 지수에 이어서 이번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1월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둔화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이 오전장부터 낙폭을 보이며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하락하는 업종 중에도 좀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있습니다. 먼저 보실 섹터 바로 철강 및 금속 관련주들입니다. 네, 현재 포스코 홀딩스 1.2%대 상승장인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나설 것이다 이런 선언과 함께 오늘 장도 현재 33만 3천 원 선에 체결되면서 1.2%대 상승 중입니다. 네, 고려 아연까지도 오늘 동박 사업을 좀 크게 늘린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1.6%대 상승 중이고요. 현대제철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동국제강이 6.49% 급등세 연출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업종 바로 건설업인데요. 이 해외 수주 급증에 오늘도 주가에 날개를 단 GS건설 1.79% 거의 2% 가까운 상승폭 유지 중입니다. 네,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공사 수주 소식이 조금 들어와 있죠. 금호건설도 현재 2.23% 상승하면서 6,800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까지도 오늘 2%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조금 짙습니다. 자, 이 와중에 IT 부품주들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LNF가 5.94%대나 급락세를 보입니다. 22만 9,500원 현재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BH도 2.52% 낙폭 보이고요. 이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현재가 34,900선으로 3.46% 전장 대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 살펴보는 시장 극가격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업종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짙은 건설 기계업,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0.16%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관련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이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6.49%대나 큰 폭으로 뛰어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약세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세 업종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요, 오늘 0.96%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최근 대형 엔터사 간의 인수 소식에 급등세 연출했었지만 오늘은 약세입니다. 네, 이어서 우주 항공 섹터도 0.69%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0.7%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강세 업종으로 이제 건설기계와 풍력에너지 또 히토류 관련주들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풍력 관련주 각국의 정책과 또 IRA 수혜 가능성에 여전히 높은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보고 접근해야 될까 이런 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네. 사실 지금 상승 종목 수가 500개, 700개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500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정 테마에서만 순환매가 계속 크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앞서서 설명했던 건설기계라든지 철강 그리고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의 강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풍력 섹터라든지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롯데 정밀화학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장에서 풍력 섹터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일단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책적인 게 굉장히 길게 긴 호흡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간에 접근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 설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슈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만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35년에서 40년을 기점으로 약 25에서 40기가와트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해상풍력 설치량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1기가와트 수준에서 30년까지는 약 20기가와트로 성장할 것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도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IRA 법안에 대한 수혜가 특히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유럽이라든지 그 미국 쪽에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력, 에너지, 또 태양광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업종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 풍력 관련주 내에서는요, 늘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CS 베어링인데요. 하지만 오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꾸려야 될까요?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해상 풍력에서 단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좀 부진하게 나왔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계속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일단 해상풍력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상풍력 수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베스타스의 수주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반도체를 볼 때 마이크론을 선행 주요 지표로 보는 것처럼 해상풍력 쪽에서는 베스타스를 주요 지표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 베스타스가 4분기부터 수주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일단 해상풍력에서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 베스타스의 수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풍력 터빈 기업의
베어링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풍력 발전기 한 대당 3개의 피치 베어링 그리고 1개의 요 베어링을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해상 풍력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수주량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모 회사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가 사실상 뭐 해상 풍력 타워 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모 회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겠지만 사실 저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길게 끌고 가셔도 좋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다른 무거운 종목군들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IRA에 대해서도 2월에서 3월 달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해상풍력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원전 같은 경우랑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하락세, CS 베어링의 하락세는 지난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 업황들 여전히 좋기 때문에 기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유지하시는 걸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 중장기 모두 좀 이 관점들 모두 용이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약세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 뭐 우주, 항공, 2차 전지 이렇게 3가지 업종들 좀 앞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우주, 항공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이 한국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 때문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3월 달에 단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테슬라 쪽에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 지금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민간 시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뭐 스페이스X가 한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던가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가 3월 달에 마스터 플랜 3를 공개를 합니다. 3월 달에 일부 내용이 좀 작년 같은 경우에 공개가 되었었는데 뭐 전반적인 내용은 전기차라든지 스페이스 X 그리고 AI 카테고리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봤을 때 3월 달에 첫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할 예정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3월 달에 단기 이벤트가 있어서 관련 부분에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에 맞춰서 관련해가지고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의 전반적인 캐파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달에 우주항공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특히 SAR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군 정찰 위성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주 항공 업황 좀 말씀해 주시면서 3월에 좀 빅 이벤트가 있다 이런 말씀, 또 테슬라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주 항공 좀 폭넓게 좀 시야를 넓혀 보자면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특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미국의 위성 영상 플랫폼 기업과도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좀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로 봤을 때 주요 거래처가 스페이스 X입니다. 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스페이스 X 관련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관련주라고 엮일 수가 있겠고요. 관련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지난주에서부터 지난주까지 AP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섹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부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20선 위주로 했을 때 아직까지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접근을 하실 거면은 지금 이 자리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나사 등 주요 고객사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 항공산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항공산업이 커질 것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소재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매출 비중이 20% 이내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나사까지 주 고객사를 조금 다루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항공기 부품과 원소재에 따른 이 매출에 따른 수익성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핵심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팀장님이 주목하시고 계시는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CS 윈드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CS 윈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CS 베어링보단 CS 윈드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해상풍력 섹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섹터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 5년에서 8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단지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도 조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리스크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에서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관련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탄력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성으로 보긴 좋겠지만 길게 끌고 가시기에는 무거운 종목군이 더 접근하시 편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월요일 이후에 시간 외에서 하락하게 되면서 갭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4분기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4분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수주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4분기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부진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뜯어보게 됐을 때 일회성 요인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터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초인플레이션 회계를 적용하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스타스 전용 공장인데 거기에 GE 타워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익률이 좀 하락했다는 점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하락한 점에 대해서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했을 때 실적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다트 전자공시에 가서 CS 윈드의 수주 공시를 보니까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가 1건, 2건, 3건 이렇게 있었지만 4분기부터는 수주 공시가 6건 이상 있었고요. 특히 지멘스와의 3.8조 규모의 공급 계약, 굉장히 큰 공급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부터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CS 윈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납품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납품 대금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하면 바로 대금이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부터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
공장에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내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더 수혜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 터키라든지 포르투갈 법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재생에너지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 살펴본 CS 베어링보다도 CS 윈드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전 세계 캐파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점 들어주셨는데 또한 지난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CS 윈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 박스권으로 드릴 텐데 65,000원에서부터 68,000원 사이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눌리면 눌릴수록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CS 윈드처럼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계속 끌고 갈 만한 하다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8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매수가 65,000원에서 68,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시라 이렇게 권해주셨고 또한 손절가는 6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눌리면 눌릴수록 모아가는 전략 세우시라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 목표가는 8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레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명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시초가 공략주로 좀 제시해 주셨던 셀바스 AI가 오늘장 또다시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2만 원 선을 좀 넘기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셀바스 AI는 계속 쭉 보셔야 된다고 지난번 방송 때 말씀 좀 드렸었는데,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그 음성 인식률이 98%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AI, 지금 현재 챗봇 GPT가 열풍을 부르는데, 자,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직접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형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셀바스 AI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셀바스 AI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시초가로 드렸죠. 자,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그때 한 14,700원 정도에 14,7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한 42% 정도 이제 수익 중이실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또 어제부터 또 외국인과 기관이 스매스를 또 축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은 계속 쭉쭉 그 눌림목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주면서 더 상승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한 25,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해석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바스 AI 승승장구하는 모습 조금 지켜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셀바스 AI에 버금가는 이 상승률을 기대해 볼 만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자, 많은 업종들 중에 어떤 업종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자, 바로 보안업입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보안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합니다. 최근 AI 등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보안과 관련해선 어떤 부분 체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초가 공략 업종 보안으로 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 러시아 해킹 이슈도 좀 불거졌고요. AI 전환 가속화 속에 이 보안 업종들 이 중요성과 필요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성장세가 조금 기대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최근 AI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눌림목이 보여졌었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AI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죠. 최근 실적 발표 시즌으로 해서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 할지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 이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겠죠. 자,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기업 입장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도 있지만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그리고 이자 상환비 등이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직원을 좀 많이 감축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과연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관련주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주도 많이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챗봇 GPT를 또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채팅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수가 또 있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가 제스처나 얼굴 인식 등으로 자, 이제 로봇과 대화를 가능한 이제 그 사람과 같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전자로 되어 있다면은 자,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킹을 당했을 때 모두 전자기기로 됐을 때 정보를 마음대로 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다. 그렇다면 로봇을 또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안을 들었을 때 이건 너무 먼 미래 아니야? 우리가 언제 휴머노이드 로봇 언제 상용화가 될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주변에만 봐도 가전제품도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 다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해킹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만큼 챗봇 GPT가 그래서 이제 보안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나 SK 등의 챗 GPT를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ADAS 멀티모달 기술 고도화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멀티모달이 뭐냐? 생체 인식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기술을 접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보안주를 벌써부터 왜 보냐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지금 현재 기술력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급하게 올라간 만큼 허점도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챗봇 GPT가 또 오류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에서도 이제 오류로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점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기술을 발전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이것을 좀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챗 GPT를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러시아가 또 해킹을 시도했다는 그런 이슈가 나와졌죠.
자, 그래서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벌써부터 나와졌죠.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보안을 관련해서 더욱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죠.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해킹으로 악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사고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또 무엇보다 전자기기로 된다면 또 금융 관련해서 또 보안이 더 철저해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향후에 미래 먹거리 필수로 예상되는 보안 관련주를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챗보 돌풍이 좀 거센 가운데 해킹 위험성이 좀 부각되고 있죠.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금융 관련 업에서도 이 보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함께 이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여러 좀 잡음도 들리고 있지만 이 보안 관련해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보안 업종을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략할 이 업종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자, 공략 업종으로는 보안을 꼽아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센즈랩입니다. 지난 2월 15일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센즈랩입니다. 공모 첫날에도 주가가 2.4배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장중 한때 큰 폭의 좀 상승폭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장 들어서 점점 낙폭을 보이다가 현재는 7%대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코스닥에 좀 입성한 센즈랩입니다. 오늘 좀 큰 폭으로 힘을 좀 빼는 모습인데 이 월요일장에는 다시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센즈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트가 전문 업체인데 인텔리전트는 이제 문제 해결이나 인지적 반응을 나타내는 그 개체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또 다양한 채널로부터 이제 수집한 악성 코드 등의 또 사이버 위협 정보를 또 인공지능 AI죠. 자,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를 분석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대응을 하고 또 예측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인텔리전트를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기술은 또 하루에 평균 200만 개, 누적 22억 개 이상의 압도적 규모의 악성 코드 빅데이터 분석과 이제 수집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에서 개발한 이제 사이버 위협, 프로파일링 기술과 다양한 보안 솔루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업 고객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2월 15일 날에 수요일 날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그 IPO 공개가 됐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AI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그만큼 챗봇 GPT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했듯이 보안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AI 관련주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센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전부터 눈여겨봤던 이유는 그 보안 기술을 AI가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거고, 자, 그래서 그 센즈랩의 비중은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좀 많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상장 첫날에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조금 많이 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오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지금 현재 한 24,400원 정도에서 동시효과에 멈춰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은 들어가면 되면 위험하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는 이제 이 종목도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눌리면 오늘 많이 눌리면 눌려줄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일단 그 시초가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초가로 진입을 해도 이제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일단 그 신규 상장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회될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짧게 2만 원 선이 지지 라인을 를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라인이겠죠. 이 이상을 이탈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손절가를 2만 원으로 좀 잡아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전고점이 27,300원쯤인데 일단 그 주목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3만 원 선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대응하시고, 또 이제 3만 원 선에서 뭐 수익 보고 나서 그 다음에도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트코리아의 임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동시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장 대비 0.95%대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면서 2,451선 마감이 예상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홀로 3,192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됐고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입니다. 개인은 2,319억 원, 외국인은 48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장입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2.91%대 낙폭을 보이면서 53만 원대로 현재 형성 중에 있고요. LG화학 현재가는 69만 1,000원 선으로 전장 대비 3%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세인데요. 현재 1.18% 떨어진 775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요. 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이고요. 개인만이 홀로 3,9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61%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LNF는 5%대 급락세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7%대나 떨어지면서 22만 1,500원 선으로 현재가 흘러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현재가 46,650원 선으로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운 낙폭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만이 빨간 장입니다. 0.1% 소폭 오르면서 18만 8,500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의 이정수 전문가와 오늘 시장 상황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 시장이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서 오갑니다. 오늘 장은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빠진 종목도 있었을 거고 올라간 종목도 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한 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1,011개가 떨어졌거든요. 오늘 체감은 개인들은 다 안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버틸만은 할 텐데 공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야 뭐 안 좋은 얘기 있죠, 당연히. 뭐 건설주 얘기들도 안 좋은 얘기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연속 무역 적자 확대, 이 무역 적자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이건 이러다가 이제 뭐 제2의 또 IMF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환율은 지금 1,300을 뚫고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 박스권이고요. 여전히 저는 견고하고 시장의 흐름은 좋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에서는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로 움직였어요. 경기가 좋다라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빠졌는데 요놈의 시장이 참 이상하게 어제도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고, 왜냐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져 버리면 물가를 못 잡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쓰겠죠.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 나오면은 과거에서는 주식시장이 막 급등을 하고 막 상승장이 오고 그랬다면, 지금은 경기 좋아졌다라는 이제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얘기에 긴축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과거 10년 전, 15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경기가 좋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여튼 경제에 뭐 폭락 상황 온다 그러면 뭐 급락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온탕이었다, 어떨 때는 냉탕이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중심을 잡아야 돼요. 시장의 흐름에서는 그 차트는 차트 안에는 뉴스와 수급과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대화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없다면 빨리 저점 깨지면 돼요.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빨리 여기 저점이 깨지면 됩니다. 뭘 여기서 뭐 버티고 있어요. 빨리 나스닥 10,000 깨지면 되는 거고요. 빨리 다우존스 29,000 깨지면 되는 거죠.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빨리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내려오질 않아요. 뭐 경기가 좋느니 안 좋느니, 뭐 금리를 올리니 언제니 해도 과거에서는 별 얘기도 없었는데 막 급락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별 얘기 없는데도 막 자꾸 박살날 때가 있었고, 별 얘기가 없는데도 이전에는 차트가 없는데 막 박살날 때는 막 박살이 나요. 별 핑계 없이. 근데 지금은 잘 박스권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뭐 얘기는 좀 길어졌지만 별로 지금 종목들의 상황이나 해외 시장의 흐름이나 그렇게 특히 장이 박살나려 흐름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은 박스권 장입니다. 뉴스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박스권 장이죠. 그 박스권제 매매는 어떻게 하냐면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싸게 내려오면 또 비싸게 팔고, 상승장은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어차피 상승장이면 지수 3,000 가고 4,000 가고 5,000 가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뭐하러 팔아, 그냥 냅두면 되죠.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냥 냅뒀다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된다, 그 뜻도 아닙니다. 또 뭐 그런 얘기들은 이따가 다시 신의 한수 소금방송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바닥엔 종목들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면 철강주, 제가 어제는 제가 게임주 얘기했지만 그저께도 게임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수요일 날이 되겠네요. 수요일 날에 철강주 잘 보라 그랬죠. 철강주 모양도 좋다고. 오늘은 또 철강주가 또 움직여. 어제 잠깐 쉬고, 거기다 은행주들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은행주 조금 플러스 흐름에 철강주 강세, 그리고 테마는 히토류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유니온 쪽부터 해가지고 히토류 테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풍선 때문에 하여튼간 그 풍선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들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하나의 순환매 일종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무너질 생각이 있으면은 전저점이 깨지고 종목들이 박살이 나고 오늘도 빨리 무너졌을 텐데 결론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목도 조정받을 때 또 사면 돼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잘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시장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밤은 미국이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날 때문에 눈치 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제 저점 안 깨졌고요. 코스피. 그저께 저점도 안 깨졌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안 깨졌죠? 여기도 안 깨졌죠? 두 개도 안 깨졌어요. 전저점 두 개도 안 깨졌는데 겁먹지 마세요.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으면 저는 대놓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안 좋은 장 아니에요. 안 좋으려면 일단 2400 깨지고, 저는 그래도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2300 깨지면, 300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2300도 잘 안 내려오겠지만 2300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내려올 거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지 마세요. 2300 내려오면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거 싹 다 팔아다 들어간다고. 집 팔아 들어가고 차 팔아 들어가고 근데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계획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야죠. 안전한 게 좋으니까. 어쨌든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00으로 떨어지면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2,400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한 그런 장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장이에요. 박스권 장이면서 눌리는 장이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다시 또 오를 겁니다. 뭐 금리 뭐 0.5 뭐 한다고 뭐 얘기 나왔잖아요. 하면 어떡할 건데요? 하면 뭐 장 박살납니까? 요거 한다는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서는 금리 인하할 건데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우리 뭐 작년에 맨날 당해봤잖아요. 0.5 한다면서 금리 인하할 건데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죠. 그리고 금리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건데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말장난에 속지 말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하면서 저점 매수를 잘 누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는 좋은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또 불장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오늘 강했던 동국제강부터 보겠습니다. 철강주. 자, 수요일 날에도 철강주를 좀 언급을 했는데 차트가 이쁘다. 그때는 이제 현대제철을 언급을 해드렸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휴스틸을 얘기를 하면서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차트가 고점을 돌파하고 강하다. 포스코홀딩스. 이런 흐름들은 하락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흐름들은 이거 시가총액 27조짜리, 이건 상승장에서 나오는 흐름인데 지금은 박스권장이라 얘만 강하고 나머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대장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동국제강이 바닥에서 고점을 뚫어주는 거죠. 현대제철도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강하게 잘 버텼고, 얘도 정고점을 뚫을 거예요. 왜냐면 다 뚫었는데 얘는 뭐 바보도 아니고 얘도 뚫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 몇만 원 쪽으로 매매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현대제철 괜찮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더 가벼운 쪽은 동국제강인데 이미 놓쳤죠, 뭘.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틀 전에서는 이제 철강 가격 2월달, 3월달 올린다는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어서,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 도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철강업계에서 호재로 작용할 걸로 뭐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다 올라가는 게 핑계예요, 핑계. 원래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인프라 정책 수혜주 및 이제 유럽 그런 정책 수혜주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랑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자국 내 중국 철강제의 유입을 제한을 걸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 또 중국도 중국 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활성화 또 조짐이 또 보인다 그래가지고 건설 쪽이 이제 중국 건설 쪽이 이제 다시 재개되면은 철강업계에 또 호재가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그 가격 상승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중국 부동산 부양책 요거 두 개 플러스 해갖고 철강 가격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뭡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로 뭐 얘네들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가격도 올렸으니까 기대감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좀 얘기가 좀 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철강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키미스트인데 벌써 시간이 벌써 40분이 돼버렸네요. 짧게 얘기했습니다. 더 갑니다. S&P 비해침 자산 지분 매각 검토 소식 속 급등.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더 갑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TYB인데요. 이게 예전에서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 드렸던 28.8% 수익 냈던 종목인데 이거 이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봄도 됐고 이제 봄이 될 거죠. 농기 관련주 다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3,000원 또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갖고 있거나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은 또 넘어갈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5.5, 게임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신의 한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1%대 낙폭을 보인 뉴욕 3대 지수와 함께 우리 증시도 이제 하락장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성공 투자 원하신다면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